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것 중에 그 카드뉴스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써보세요? 안 쓰셔요? 안 쓸 일이 없으세요? 쓸 일이 없으시구나. 자, 오늘은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기초였지만 오늘 심화라고 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라고 이제 얘기가 전달이 와서 제가 이제 기존의 심화 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완전히 지금 갈아엎어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 왔거든요. 만들어 왔는데 좀 오늘 시간이 좀 이제 촉박하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잘 따라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이게 또 인터넷 끊어졌구나. 잠깐만요. 네. 자, AI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스마트 워크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깊이 좀 갈 수 있는 건 가고 어쨌든 짧게 아주 심도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에 이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AI 기술을 일상과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한번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도 다른 제가 교육 이렇게 이천 관내 교육 가보면 지금 평균 연령이 지금 되게 낮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하시던 것처럼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뭘 준비할까 준비를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번 여기 안에 들어간 중에 일상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AI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엔 직업적 어떤 성장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어떤 뭐 업무 시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AI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 역시도 이제 예전에는 다 머리, 책, 자료, 인터넷 검색해서 강의안을 만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서 이런 얘기들을 AI하고 채팅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자료가 준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 업무의 전반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2시간 동안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3시간 준비를 했던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이제 순서대로 일단 가보긴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일단은 보고 뭐 제 소개는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번에 보셨으니까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름은 이제 김찬곤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기 보니까 출석부에도 제 이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톡방에 들어오셨다 나가셨잖아요. 그 톡방이에요. 그 톡방인데 오늘 왜냐면 이제 뭔가를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선생님 지금 바로 빨리 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까지 해서 19분 이제 들어오셨고요. 지난번에 안 나가신 분 계세요. 지난번에 들어오셨다가 그냥 안 나가신 분이 계시고 아마 지금 특혜 하실 때 그 지난번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냥 안 나가신 분들은 그냥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참여 중인 오픈방이라고 아마 창이 뜰 거예요. 자, 됐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요 이제 생성형 AI 이외의 활용을 그냥 화면상으로 조금 보시면서 그냥 빠르게 그냥 지나갈게요. 근데 제가 이 만든 거는 이 PPT가 생성형 AI 이외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챗봇에다가 질문 던져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PPT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손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이미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AI가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얼마 안 걸렸어요.
물론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유료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내가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제목이나 이런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됐는데 지금 뭐 대학교 교수님들조차도 강의하시는 이럴 때 이 강의안을 조교들한테 도움을 받지만 조교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준비를 AI 통해서 자료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라져서 너무 좋다고. 자, 이 보면 생성 AI에 대한 개념이 이런 플로우 차트까지 만들어주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생성 AI가 창조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 근데 인간과 유사한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챗봇 하고 있는 이 챗봇은 사람처럼 대화를 저랑 나누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챗 GPT에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작동 원리가 데이터 학습을 이제 만들 때 했죠. 완전히 대규모로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접속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패턴 인식을 얘가 해요. 이 사람 뭘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패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팅방 안에서의 질문이 얘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번만 던져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팅방을 벗어나게 되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채팅방 안에서는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만약에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줘, 무슨 사진을 만들어줘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올려도 이야기만 올려도 그냥 알아서 그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패턴 인식을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알아서 생성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우리 이제 뭐 지미나이나 뭐 말로 대화를 라이브로 채팅하는 그 AI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면서 뭐 심리 상담까지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기술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텍스트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글 같은 걸 써달라고 할 때 텍스트를 써주고,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 이미지 생성은 내가 어떤 그림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이런 그림을 원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얘가 알아서, 예전만 해도 지금 불과 한 2년만 전만 해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좀 진짜 많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사이트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처럼 그려주는, 완전 사람하고 거의 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만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와 음악 생성하는 거.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 이천시 가족센터에 주제곡을 만들고 싶다면 선생님 여기 우리 가족센터에 맞는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에서 가장 좀 신나는 노래라든지 좀 이게 좀 정감이 가는 노래를 선택을 해서 그 스타일대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 그 스타일대로 가사를 만들어주고 그 스타일대로 이제 노래 음악 장르나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AI가 이천시 가족센터에 주제곡을 뚝딱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능하고, 뭐 프로그램, 뭐 코드 생성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진짜 거의 뭐 짐 싸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전문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얘한테 던졌더니 틀린 데를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콘텐츠 제작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뭐 이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어시스턴트, 실제로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 제미나이 아니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빅스비라든지 시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서로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자동화된 응답 생성,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추천을 해준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폰 16, 갤럭시 25는 뭐 그전부터 AI가 장착이 되어 있었지만 아이폰이 16이 나오면서 AI가 장착이 된다고 했는데 나올 때 출시될 때는 장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장착이 안 됐는데 최근 지난 2주 전인가 요때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아마 광고 보셨을 거예요. 아이폰 광고. 그러면 아이폰 광고에서 요즘 생성형 AI 쓸 수 있다 광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버전을 14까지만 해준 거예요. 네. 16, 15, 14. 14까지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강의하면서 14까지는 해줬는데 했더니 13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 13은 안 된다고. 13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 얘기 이제 어쨌든 이제 아이폰조차도 애플까지도 이제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뭐 제미나이, 코파일럿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그건 훨씬 더 또 챗GPT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록이라는 또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요즘 많이 쓰고 있대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시니어들에 대한 어떤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에 대한 헬스케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생성형 AI를 이제 빼놓고 교육을 들어가기에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쨌든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을 할 때 생성형 AI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 못하는 사람과의 구분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만들어준 이 PPT 6장이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그냥 알아서 AI가 만들어준 그런 사이트입니다.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런 그래프도 해주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생성 AI 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이런 허위 정보의 오용도 있고 저작권 문제도 걸려 있고. 근데 저작권 문제는 내가 그 사이트에서 사용할 때 유료로 쓰게 되면 거의 그 사이트에서 그 방어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유료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근데 이제 금액들이 최저 보통 한 $10에서 한 $30까지 이렇게 월 나가는 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요거죠. 일자리.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3분의 1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 일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어떤 가능성. 근데 요즘에 이제 AI가 나와 있는 버전들이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검색해서 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끌어내서 새로운 이야기를 추론한다는 그런 것들로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주의할 점이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감소를 안 하려면 AI와 함께 협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건가요, 아직? 아직은 여기는 그 1대1 사람을 대는 어떤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가요?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AI가 나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생산성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짜 해고가 있어서 커다란 파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허위 정보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너희 거짓말 할래 물어보면 거짓말 안 한다고 얘기도 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제 1교시 이제 스마트폰 AI 도구 최적화를 할 건데 지난번에 그런 것들 생성형 AI한테 챗봇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질문하는 걸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AI로 인해서 그 과제, 리포트, 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할 때 있어서 AI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하는데 하는 건 좋다 이거죠. 하는 건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하는 거 다 좋다. 근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착각에 빠지지 말라. 그걸 네가 자료를 검색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자료를 얻은 게 네 지식을 가져간 게 아니다. 그 지식이 네 게 아니다. 이거는 자료를 만든 것 뿐이지 그거는 가지고 있는 네 지식으로 채워진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건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AI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무섭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생성형 AI하고 계속 챗봇들을 하시는 대화를 나누시는 한 이제 예,
뭐 실험인인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꽤 오랫동안 대화를 라이브 채팅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질문했대요 얘한테. 계속 이제 앞에 앉아서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눴었는데 얘한테 언제쯤이면 너와 나하고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AI가 얼마 안 남았대. AI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강의도 보고 들으면서 야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쉽게 와 이제 점점 이게 실생활에 와 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AI 대고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요? 우리가 이메일을 상대방한테 보낼 때 이메일 문구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문구 작성할 때도 좀 뭘 써야 될지 어떤 물로 해서 이 상대방한테 좀 감동을 주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좀 공손하게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나요?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리뷰를 작성을 해야 되고 댓글을 작성을 해야 될 때 댓글 작성할 때 그냥 생일 축하해 아니면 뭐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정도 말로 그냥 끝내시는 게 대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뭐 생일 축하한다 하더라도 옆에 동료한테 생일 축하한다 하더라도 그냥 생일 축하해 누가 생일 축하해 오늘 잘 보내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나지 말로 해도 그 정도고 채소로 해도 카카오톡에서 단톡방에서도 우리 가족들한테 보내도 그 정도의 얘기로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는 이제 진작에 장착이 됐지만 그 글쓰기 어시스트가 있어요. AI가 우리 스마트폰 안에 글쓰기 어시스트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 생성을 딱 누르게 되면 네 가지 타입 일반으로 쓸 거냐 아니면 이메일 스타일로 쓸 거냐 아니면 소셜 미디어 스타일로 쓸 거냐 댓글 형태로 쓸 거냐 요 네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중하게 쓸 거냐 친근하게 쓸 거냐 공손하게 쓸 거냐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글쓰기 어시스트예요. 글쓰기 어시스트. 그래서 혹시 써보신 분 계시나요? 네? 딸이 쓰는 거 봤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배우실 거예요. 이걸 배울 건데 내 스마트폰 안에 이거 갤럭시 폰은 그 S21 이상은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21 이상은. 그리고 아이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 이상만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이 글씨 어시스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자나 챗을 하면은 채팅창에 이렇게 글에다가 타이핑을 치게 되면 이 자판이 뜨죠. 자판이 뜨는데 자판 옆에 여기 이 별표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게 있을 거예요. 자판에 이게 보이시는 분? 요거 자판 위에 자판에 보시면 이렇게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키보드잖아요. 삼성 키보드 위에 여기 이제 여기 안 보이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자 보세요. 그러면 있으신 분 그래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런 댓글을 쓰시려고 하면은 요 기능이 현재 스마트폰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장착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제미나이나 챗GPT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써달라고 하면 얘가 써주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타이핑을 치려고 요 생성 AI를 요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팝업창이 이렇게 바뀝니다. 밑에 자판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글 작성이라는 게 있는데 글 작성을 터치하시게 되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요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글로 쓰고 싶은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하고 글쓰기를 요청해 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없지만 글 쓰는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5자까지 이게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왼쪽은 글 형태 일반이냐 이메일이냐 소셜미디어냐 그 다음에 댓글이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공손한 그 다음에 친근한 그 다음에 정중한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쓰고 싶은 주제를 여기다 쓰시고 만약에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요것만 써놓고
생성 딱 누르게 되면 얘가 뭐라고 써주시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글을 써줍니다. 자, 보세요. 지용아 생일 축하해라고 글씨 쓰고 이 문구가 이제 반말이니까 친근한 걸로 바꿨어요. 친근한 걸로. 그리고 여기다가 생성 딱 눌렀더니 요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 일반이 아니고 소셜 미디어 형태로 되면 어때요?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SNS에 올릴 때 이모티콘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착이 돼요. 장착이 돼서 글을 써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제 스마트폰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 톡방에 여기다 글을 쓰게 되면 여기 이제 뜨죠. 그럼 요게 이제 써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터치하시게 되면 요걸 나와요. 그러면 요 글 작성을 딱 누르면 아까 보였던 여기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한번 똑같이 써볼게요. 그냥 지용아.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일반 글로 썼지만 이번에는 한번 소셜 미디어 형태로 바꿔보고 여기를 친근한으로 그냥 그대로 갈게요. 친근한으로. 그러면 생성 딱 누르면 얘가 이제 글을 작성을 해줘요. 완료하지 못했대요. 얘 갑자기 왜 이래? 자, 썼죠? 자, 울 지용이 생일 진짜 축하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선물도 많이 받고 오늘 하루 최고의 행복한 날을 보내기 바래. 내년에도 같이 생일 축하하자. 사랑해 지용아 생일 축하해.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 해시태그까지. 자, 해시태그까지 썼죠? 그럼 요거를 이제 선생님 복사해도 되고 여기서 수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이제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누르면 바로 그냥 이 채팅창이 들어가요. 이렇게. 채팅 바로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전송 누르면 바로 이렇게 선생님 우리 채팅방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쓸 수 있으시는 분들 한번 요거를 한번 써보세요. 요거를 해서 보내보세요. 여기다가 우리 저 오픈방에 쓰시는 분 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요게 선생님 만약에 이제 쇼핑을 했는데 리뷰를 써야지만 내가 포인트를 받는다든지 선물을 받을 때 리뷰를 글 쓸 때 얼마나 머리 짜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다 이거를 쓸 때 댓글 형태로 바꾸고 여기를 댓글 형태로 바꾸고 여기다 공선환으로 바꿔버리면 선생님이 이제 택배를 받았다, 물건 좋다, 감사하다 이것만 딱 써놓고 생성 딱 누르면 얘가 글을 어떻게 써주냐, 진짜 이쁘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보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거 AI가 썼네? 못해요.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이벤트 한다고 우리 이제 식사하러 많이 가시는데 식당 같은 데서도 리뷰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리뷰 이벤트 할 때 내가 글을 어떻게 좀 이쁘게 써주고 싶은데 이럴 때 선생님들이 댓글로 아니면 소셜 미디어 형태로 그 다음에 정중한으로 써주시면 그러면 아주 글이 이쁘게 포장돼서 써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여기 이 기능이 장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서 소셜 미디어 형태로 공손하게 댓글 하나 작성해줘.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면 얘가 작성을 해주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형사지도 제미나이든 챗GPT든 요런 채팅으로 선생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채팅방은 계속 요런 리뷰 댓글 쓰시는 채팅방으로 남겨놓고 다음에 쓸 때도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또 그대로 쓰시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거를 이런 댓글을 계속 요구하는구나 라는 걸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거기에다가 그림도 만들어 달라 하면 이미지도 만약에 수채화풍 아니면 연필 스케치풍 만화풍 이걸 해달라 아니면 이제 좀 지금 지나갔지만 뭐 지브리풍으로 바꿔달라 하면 이걸 그림을 그려준다는 얘기죠. 그림까지도. 여기서 이제 그림 생성은 안 하지만 어쨌든 요런 것들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댓글로 만약에 선생님 여기 택배 만약에 자, 요렇게만 할게요. 댓글 쓰고 공손환으로 생성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해주는데 이게 업체 대표님이 보셨을 때 좋아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떤 포인트를 내가 얻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적용 딱 누르면 바로 그냥 여기 들이가고 이 상태로 글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되는 폰들은 자판에서 바로 요 생성 AI 요걸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여기 제미나이로 가셔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예, 요런 스타일대로 써달라고.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대형 장문의 글을 이제 어떤 편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붙여넣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창에 여기 또 위에 요 창이 뜹니다. 요게. 그럼 뜨면 요걸 가지고 다시 내가 하게 되면 여기 5가지, 6가지의 기능이 또 나와요. 문법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스타일 요약도 해주고요. 글머리 기호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표까지도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글을, 어시스턴트 기능가, 이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이 AI가 되어 있고, 지금 아이폰도 지금 이거 선전하고 있어요. 요 기능. 아이폰도 지금 바꾸면서 나온 게. 요 기능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이제, 그리고 추가된 게 AI 그림 지우는 거. 잘못 찍었는데 여기 지저분한 거 쓰레기통 나오고 뭐 보이지 않았으면 나오는 거, 이걸 내가 쉽게 터치만 하면 지워지는 거.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멋지게 바다 수평선을 찍었는데 여기 멋진 배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 그리면 대충 그림을 그려도 멋진 배 하나가 뚝딱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이 기능을 보니까 놀라운 건가요? 아니면 요 기능은 저는 그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내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AI가 있으니까, 생성형 AI, 제미나이든 코파일럿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스타일대로 선생님들이 일반이든 아니면 이메일도 보내야 되는데 이메일 글쓰기도 참 애매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응용하시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댓글 쓰는 거지만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실 때, 설문조사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이런 제미나이나 챗GPT에다가 글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글을 만들어서 던지면, 이 주제만 던져서 얘기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 주자는 거죠.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그 챗GPT에다가 설문조사 글을 하나 시트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나 썼는데, 제가 이제 만든 게 평생교육사 인턴십 교육에 대해 설문 안내 문구 작성해줘 했어요. 이렇게 평생교육사협회 인턴십 교육팀들의 안내 문구 만들어놨더니 제가 원하는 이런 기록들을, 제가 원하는 문구가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설문 질문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여기 관심과 부탁 드린다고 이런 문구까지 해서 이런 내용을 써준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제미나이든 이런 것들 문구 생성을 만드실 때 원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걸 디테일하게 쓰시게 되면 어때요? 얘가 선생님 원하시는 내용대로 작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채팅방은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든 리뷰든 이런 걸로만 쓰시는 채팅장으로 계속 만들어 놓고 쓰시라는 얘기죠. 한 가지로만. 그렇게 쓰시면 계속 이 내용으로 얘가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분이 이번에 뭘 질문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AI가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이 채팅장을 너무 많은 걸 글을 주고받다 보니까 한계의 최대 채팅 글자를 수를 넘어섰다고,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팝업창이. 그래서 다시 채팅을 바꿨는데, 거기 팝업창이 뜰 때 이제 나오는 게 다음 채팅창에서도 이 내용을 이어서 할 수 있대요. 근데 갔더니 안 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일부 가지고 가서 그 채팅창에 가서 이런 스타일로 채팅을 네가 대답을 해줬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질문 던질 때 이 스타일대로 작성을 해줘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글대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챗GPT를 지금 쓰고 있고, 그게 지금 이건데, 여기 보시면
아침 단상을 이렇게 했는데 얘한테 이제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건데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제가 다시 이제 두 번째 단상 시즌 2를 만들어서 여기다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생님 계속 쓰시면 편하게 글을 생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려니까 시간이 여기 뜨는 게 있구나. 자, 이렇게 어쨌든 요 생성형 AI 기능으로 선생님들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장착된 기능들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메모를 하기 위해서 또 기능을 또 쓰시죠. 메모장 같은 걸 쓰시든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카카오톡에 나와의 채팅을 쓰는 건데 나와의 채팅도 많이 쓰시죠. 메모하기 위해서. 나와의 채팅. 그럼 이제 메모를 한 거가 스마트폰 열면서 지금까지 메모한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메모를 선생님이 찾으려면 어때요? 계속 올려야 되죠. 그 메모 찾기 위해. 아니면 돋보기 눌러서 내 키워드가 뭐지? 이렇게 해서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하시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카카오톡에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지난 2월 달에. 업데이트가 돼서 어떤 기능을 주냐면 이 나와의 채팅창을 이제 검색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태그를 줍니다. 얘가. 태그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쓴 글을 꾹 누르게 되면 요런 태그가 나와요. 태그가. 그래서 이 태그를 이 글에 대해서 장착을 해 놓으면 요렇게 달립니다. 내가 쓴 메모장에. 그러면 검색창을 누르게 되면 이 검색창에 이게 뜨여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태그를 썼는지 그러면 그 태그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태그, 요 메모장에 4개, 장바구니가 3개, 여기 도넛같이 생긴 게 2개, 요렇게 나옵니다. 그것만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 제 스마트폰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제가, 카톡창에서 지금 이 창 말고, 나와의 채팅창이잖아요. 나와의 채팅창. 그러면 나와의 채팅창으로 가서,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 글에는 뭔가가 붙어 있어요. 그죠? 뭔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검색창에서 딱 검색창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쓴 이 채팅의 태그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플레이스, 여기 지도잖아요. 요걸 누르게 되면, 플레이스, 내가 가고자 하는 맛집들 정리된 요 링크들만 다 29개가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링크를 내가 보낸 거다. 물론 이 맛집들 링크지만 이건 내가 어떤 사이트, 유튜브 링크라든지 어떤 기사 링크라든지 이런 링크만 모아놓은 거라면 여기 링크가 22개만 보이는 거예요. 22개만. 그러면 내가 찾기가 요것만 딱 보여주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쭉 넓혀서 여기 이제 책. 그럼 책에 관련된 거. 여기 뜨죠? 요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선생님이 쓰신 이 글들을 여기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요 창이 뜨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생겼습니다. 요게. 그러면 여기 현재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 많은 게 여기 있으면 전체 태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25개가 현재 있는데 요 전체 태가 있어서 이거를 선생님이 쓰신 글에다가 2개를 쓰셔도 되고요. 2개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2개가 되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그 선택된 거를 지우시면 이게 사라져요.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나와의 채팅창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메모 관리라든지 내가 쓴 글들을 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아마 카톡 쓰시는 모든 분들은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게 뭐 작년부터 있던 게 아니라 올 2월 달에 카톡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요 기능이 들어온 거예요. 요 기능이. 저도 몰랐는데 강의 이렇게 보면서 카카오톡 들어가서 보니까 이 기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봤더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도 나와의 채팅을 예전에는 메모장이라든지 구글 킵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근데 폰에 들어있는 삼성 메모도 써야 되는데 이거 삼성 메모는 PC에서 동용기가가 안 되니까 이걸 안 쓰게 돼요.
동기화가 되는 걸 원하는 거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구글 킵이나 네이버 메모를 많이 썼었는데 빠르게 쓰려고 하니까 이게 제일 편한 거예요. 나와의 채팅이. 나와의 공유하기도 편하고 글쓰기도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기능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찾기도 편하다는 거죠. 빠르게.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글쓰기 어시스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의 채팅창에 요 비밀, 요 태그도 활용하시면서 메모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조금만 더 하고 어쨌든 11시 20분에 끝나야 되니까 제가 10분까지만 더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뭘 하고 하냐면 이게 또 많이 필요하신 게 할 거예요. 요약하는 거. 뭐 PDF 파일, 그 다음에 음성 파일, 회의를 했으면 회의를 음성 파일로 녹음을 누가 떴다. 그러면 그 녹음 파일을 불러와서 요약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유튜브 영상 봤는데 그 영상이 되게 우리 이번 사업 계획에 너무 유용한 어떤 유튜브 영상이야. 그러면 그 영상을 가져와서 그 영상을 요약을 하고 싶은데 그걸 1시간짜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요약을 쉽게 AI가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주고 무엇이든 요약하고 빠르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빠른 요약은 한 달에 5번까지밖에 안 되고 일반 요약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자, 이게 이제 어떤 사이트냐면 바로 여기가 아닌데. 영상, 유튜브 요약이 가능하고 선생님이 쓰고 있는 웹사이트도 요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PDF 파일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음 파일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까지도. 이렇게 유튜브, PDF, 웹사이트, 음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불러오면 업로드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요약을 해줘요. 엄청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요약 음성 파일을 40분짜리를 올렸는데 8분 안에 끝나요. 물론 유료로 하게 되면 이게 빠른 요약이 있는데 월 5번 있는데 이 빠른 요약을 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요약을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렇게 무료 플랜은 무제한 요약이 되고 그 다음에 빠른 요약 부스트는 월 5번 그리고 다음 달에 또 5번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스타트 플랜 같은 경우는 월 7,900원 커피 한 잔 값 정도 되죠. 월 7,900원이에요. 그러면 요걸 하나 써서 선생님들이 월 30회 정도면 그래서 꽤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루에 하나씩만 빠르게 요약한다 생각하시면 요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쓰는데 요게 어느 사이트냐? 자, 가보면 릴리스 AI라는 사이트입니다. 릴리스 AI 앱도 있어요. 릴리스 AI 사이트. 자,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제가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데 화면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PC로 그냥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고 현재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검색했던 기본 제 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게가 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온라인 미팅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음성 파일을 올려서 음성 파일을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타임라인 요약이 있어요. 타임라인. 그러면 시간대별로 요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강의 제목까지, 회의 제목까지 아예 잡아서, 여기 중요한 회의 제목까지 잡아서 타임라인별로 해주고 이렇게 목차까지 만들어줘요. 그러면 핵심 요약을 가면, 핵심 요약은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긴 예 목차를 잡아서 이게 마인드맵까지 그려주고, 보기 편하잖아요. 마인드맵 해주면. 보기 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목차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줍니다. 너무 빠르게 이 내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스크립트 말했던 오디오 내용이 다 여기 다 있어요. 전체 내용이.
전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 거였으면 대화 나눈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대화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이런 식의 화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PDF 파일을 올리셔도 되고요. PDF 파일을 올리셔도 되고 뭐 어떤 유튜브 영상, 유튜브 사이트를 가져오셔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걸 해서 유튜브를 하나 가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AI 사이트를 설명해주고 있는 걸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청 거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52분짜리 자청 거. 요걸 해서 눌러서 이런 분들은 절대 오늘 영상 자 이렇게 해서 공유 그러면 복사 나오죠. 주소. 요 클릭하고 여기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여기 뜹니다. 그러면 얘한테 요약하기 눌러요. 그러면 현재 이 50분짜리가 지금 10분 정도 걸린대요. 근데 빠른 부스트를 쓰게 되면 그냥 거의 빠르게 그냥 후뚝 나옵니다. 진짜 빠르게 나와요. 그럼 이거 10분 뒤에 이 요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릴리스라고. 이 앱을 가지고 선생님 이동 중에도 선생님 원하시는 사이트, 원하시는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회의 음성 파일 있던 것들을 선생님이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앱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앱이 맞죠? 어쨌든 요거를 이제 다운받으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편하게 AI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셔도 된다. 요 컴퓨터에서. 그럼 컴퓨터에서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많이 했다. 그러면 또 방법이 뭐냐면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약했던 요 채널을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 링크만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누르게 되면 여기 공유를 내가 해서 링크가 있는 사람 아니면 비밀번호까지 지정을 할 수 있고 링크가 있으면 문구 포함하게 되면 요 글이 같이 가요. 요 글이 여기 보여주는 요약된 요 글이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같이 가고 링크만 하게 되면 요 주소만 가요. 그래서 그렇게 요렇게 링크를 공유를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같은 자료를 누가 한 사람이 요약을 했어. 오늘 만약에 어떤 전체적인 회의 원래를 해서 그 원래의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빠르게 뭐 어떤 작성하고 뭐하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여기다 올려서 요약 보수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이 공유해서 링크 만들어서 톡방에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동안에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선생님들이 업무에 엄청난 시간 단축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AI 사이트입니다. AI 사이트.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가지고 요런 중요한 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영상들을 공부하려고 할 때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다가 핵심 요약, 타임라인 요약 받아서 여기서 이걸 언제 다 듣고 있는 거 들어도 되지만 듣고 있으면 어떤 뭐 정리할 필요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링크 가져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식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봐서 선생님들이 내가 요약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내가 블로그 글을 써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PDF 파일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 선생님이 자체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청권은 아마 지금 쉬는 시간 갔다 오시면 요게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걸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10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책을 5권을 가지고 왔어요. 네, 세 종류.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컴맹, 스맹, 파맹에서 컴퓨터, 스마트폰,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고, 또 하나는 이제 SNS 마케팅인데, 우리가 이제 그 소셜미디어 SNS 채널들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5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시간이 원래는 이제 뭐 뭔가를 해보고 하려고 했던 건데 요거는 이따가 한번 챗GPT로 해서 뭔가를 쓴 거를 올리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보시면 어때요? 지금 금방 다 나왔죠? 이게 50분짜리 영상이, 거의 1시간짜리 영상이 지금 8분, 거의 10분 만에 지금 이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이걸 내가 만약 영상을 보면서, 어떤 강의 영상을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정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만큼 정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빠르게? 그 영상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영상을 좀 캡처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글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핵심, 이 제목과 함께 제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 부분에 있다는 영상 시간도 나오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캡처까지 해주고, 사진까지 캡처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게 이 하위 차트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고, 이 1시간에 관련된 내용의 영상이 아주 쉽게 10분 만에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타임라인으로 요약이 된 거고, 이거는 이번에 첫 번째 항목은 자, 이게 지금 50분짜리 영상이 타임라인 요약을 해준 거. 이게 핵심 요약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내래요. 그죠? 핵심 요약. 다 썼대요. 지금 제가 다 써서 그래요, 지금. 왜냐면 한 달에 5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지금 돈을 제가 넣어야 돼요. 이걸 넣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스크립트 가능하고 마인드맵, 대화 노트.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원래 했던 거를 보여드린 거고, 요런 것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이거 먼저 했던 것도 보여줄지 모르겠네.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를 눌러 놓으면 자, 먼저 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했던 횟수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시면 이 50분 영상, 1시간짜리 영상을 타임라인, 핵심, 스크립트, 마인드맵 이게 다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마인드맵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니까 얼마나 빨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렇게 해시태그까지 달아줬는데 업무 효율성이 엄청 좋겠죠.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자료를 내가 원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몇 페이지, 한 20-30페이지, 뭐 100페이지까지 되는 PDF 파일을 얘한테 넣어서 그걸 요약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빠르고, 그 다음에 긴 회의를 했는데 그 긴 회의를 내가 총무가 그걸 작성을 하시긴 하는데 중간에 분명히 내용이 빼먹는 것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음성으로 녹음을 해 놓으시고, 회의를 하실 때마다 음성을 녹음을 해 놓으시고, 그 음성 파일을 이제 네이버에서는 클로바 노트에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 이제 이 릴리스 AI에서 음성 파일을 올려놔도 얘가 아주 체계적으로 요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업무 생산성도 되게 높아지는 거고, 효율적인 것도 좋아지고, 시간적인 것도 상당히 단축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다른 분 어떤 자료, 그 다음에 상담 자료를 이제 교육 받아왔는데 상담 자료 PDF를 받으셨어. 근데 그걸 내가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돼. 이런 거 하실 때도 그게 필요한 거죠. 이게 요약 정리가 되니까 한 달에 쓸 수 있는 그 한계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한 달만 쓰겠다, 지금 이번 달만 쓰겠다면 그건 6,000원에 그냥 한 달 내내 쓰시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예, 6,000원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이트죠. 여기 지금 아이콘 떠 있는 거, 요거 지금 요 아이콘, 챗GPT처럼 생긴 요 아이콘도 외국의 요런 릴리스 AI 사이트랑 똑같은 데예요. 여기도 이제 유료로 쓸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이것도 최근에 저도 이제 강의하고 공부하다가 발견한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크롬에 들어가셔서 릴리스 AI 사이트 접속을 하셔서 바로 가기 아이콘을 추가를 만드셔가지고 바탕에 내놓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 내놓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그 다음에 시간적인 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AI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진짜 이걸 업무에 마음이 도움이 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의밖에 없어요? 도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저도 이제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제미나이를 강의를 할까? 저도 이제 들어가서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 얘기를 좀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강의들을 찾죠. 그러면 유튜브는 어때요? 이 사람이 이런 영상을 계속 보면 유튜브의 내 홈 화면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이거 보고 있는 이런 뷰로 다 바뀌죠. 내가 음악을 듣고 있으면 모든 게 음악을 싹 다 바뀌어요. 그 건강 채널을 보고 있으면 건강에 관련된 채널로 바뀝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되어 있고 선생님이 스마트폰에 있는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쇼핑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여성이니까 여성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본 거 위주로 추천을 해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요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7,900원 쓸 수 있는 이런 릴리스 AI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2교시 이건 2교시인데 AI 툴을 통한 업무의 최적화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이런 걸 필요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축사를 써야 돼. 근데 그 축사 글 쓰는 게 애매하잖아요. A4에 관련된 한 페이지 정도 그 축사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해도 돼요. 챗봇에다가 써달라고 하긴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적화 시켜놓은 챗봇들이 따로 있어요. 챗 GPT 안에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불러와서 여기서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을 이 챗봇한테다가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챗 GPT 딱 들어가면 처음에 뜨는 그 화면에서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채팅창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제작해주는 챗봇, 그 다음에 뉴스 기사를 작성해주는 챗봇, 그 다음에 이 축사를 작성해주는 챗봇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글쓰기를 하시고 영상을 만들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센터장님이 축사를 써야 되는 어떤 담당 직원이 계시죠.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오늘 행사 내용에 대한 주제를 넣어주고 그 시간과 일정을 넣어주면서 써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공무원 축사를 써주는 거예요. 요 축사 도우미는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제가 챗GPT 이제 만든 거고 뉴스 기사 작성 AI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면 또 있고 영상 제작 비디오 AI도 선생님이 이제 내가 만약에 이번에 2010 가족센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떤 뭐 부모님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행사를 하는데 60초짜리 홍보 영상 쇼츠를 만들어줘요. 챗GPT에서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쇼츠 만들어주는데 그 쇼츠가 자막, 음성 AI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음악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쇼츠 영상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멋있게 퀄리티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걸 제가 한 거를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챗 GPT에 가보면 채팅창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쓴 글들이 쫙 이제 채팅 목록이 쫙 나오잖아요. 그 위에 바로 위에 예전에는 GPT라고 했는데 지금은 GPT 탐색이라고 있어요. GPT 탐색이라는 게. 그걸 탐색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에 가보면 챗 GPT 열면 여기 왼쪽에 쭉 내리다 보면 GPT 탐색하기가 있을 거예요. 현재는 선생님 챗 GPT하고 선생님 채팅했던 내용들이 쫙 있을 텐데 그 내용들 위에 GPT 탐색하기 있죠? 있으신가요? 네, 있죠. 요걸 눌러보면 GPT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GPT를. 그러면 뭐 내 GPT, 뭐 미래에 대한 거, 트렌딩에 대한 거, 뭐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쫙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좀 나오는 게 조금 여기 라이팅도 있고요. 라이팅에 놓으면 글쓰기에 최적화된 챗봇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얼만큼 썼는지에 대한 얘기가 스마트폰에서는 잘 안 나오네요. 여기서는 이게 얼만큼 쓰고 있는지. 그럼 PC로는 한번 가볼게요. PC로 가보면 GPT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챗GPT를 열면 요게 이제 기본적인 창이잖아요. 요게 기본적인 창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여기 했을 때 왼쪽에 GPT 탐색이 있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선생님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GPT 탐색을 해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비디오 AI든 아까 공무원 축사든 뉴스 기사도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우리 이천에 있는 신문사에다가 뉴스 기사를 써달라고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그냥 우리 행사했던 그냥 뭐 PDF 파일을 덜렁 줘버리는 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기사를 우리가 아예 써서 딱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글을 써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자, 신문사도. 그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 나는 기자다. 이게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나는 기자다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나는 기자다. 한글로 쳐볼게요. 자, 검색을 딱 치면, 나는 기자다. 왜 안 뜨냐? 여기 뜨죠. 나는 기자다. 요거 스마트.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 25만 K, 25K. 그 다음에 뭐 40번, 뭐 100번 이렇게 뜹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러면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언론 홍보팀 홍보 대행사를 위한 기사 형태 보도자료 GPT 보도자료 그 다음에 초안과 기사 개요를 품질 좋고 완성된 형태의 기사로 전환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요 까만색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얘가 이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떠요. 이 창이 딱 뜨고 그 다음에 이 창이 뜬 상태에서 여기 이제 예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예제를 한번 눌러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매번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좋겠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사이드바에 넣어놓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있기 때문에 이거 숨기기가 나오는 거고 사이드바에 담기 여기 나옵니다. 그럼 이걸 담아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쓰시면 이거 만약에 기사 작성해줘. 주제는 내가 정해줄게. 최근 뉴스를 반영하기 위한 웹 기능,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만 써주려나? 내가 이제 찾아보죠. 보세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맞죠? 이 행사 기간도. 이런 식으로 출처를 해서 얘가 찾아줍니다. 기사 내용을. 그럼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우리 이천시 가족센터로 한번 쳐볼까요? 여기 혹시 기사도 있는가? 얘가 찾아서 아마 써줄 거예요. 가족센터 최근 한 행사가 뭐 있어요? 세계문화? 세계문화 축제. 자, 한번 써볼게요. 세계문화 축제. 요걸 한번 써볼게요. 아이고. 자, 요렇게 쳐도 지금 빠뜨렸는데 얘는 문맥을 이해를 하거든요. 문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옵니다. 이때 했어요? 5월 3일날? 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요렇게 찾아줍니다. 요렇게 기사를. 그 선생님이 이제 써달라고 해도 되는 거고, 이 주제를 지금 현재 웹기능 검색을 얘가 찾아준 거예요. 얘는 지금 이제 찾아준 거고,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써달라고 해도 글을 써주겠죠.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챗GPT에 그냥 단순하게 채팅창에 들어와서
채팅창에 들어와서 채팅만 해보셔도 되지만 이 채팅을 좀 더 얘네들이 GPT 탐색이라는 이 GPT에서 여기 가서 선생님 원하는 걸로 글쓰기, 생산성, 연구, 교육, 라이프 스타일, 달리 그림 그려주는 거, 프로그래밍 관련된 것들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글쓰기 쪽으로 가게 되면 나는 어떤 작가에 관련된 포토 에세이 글을 쓰는 걸 좀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글쓰기 찾으면 이 글쓰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글쓰기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넣어서 선생님이 한번 쭉 찾아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들어가서 보시면서 여기에 이제 얼마큼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글을 가져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GPT 탐색을 활용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지금 현재 요거죠. 뉴스 작성했던 거. 그 다음에 축사 작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축사하는 거. 축사는 이제 제가 한 건데 여기 보시면 공무원 축사 작성하는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학교 졸업식 축사 작성해줘, 퇴임식 축사 메시지 만들어줘, 어린이날 기념식 써줘, 뭐 신임 부서장 환영 인사말 작성해줘 이렇게 써있죠. 만약에 이제 퇴임식 축사 예시 만들어줘 하게 되면 중간에 나오겠죠. 선생님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했으니까 여기 나오죠. 추가 요청 사항은 퇴임자의 성함, 기관명, 구체적인 업적을 알려주면 좀 더 맞춤형으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뜨죠? 이렇게 해서 좀 더 길게 하거나 축하의 말을 강조하고 싶은 형식으로 수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원하시는 내용대로 퇴임식 축사, 누가 퇴임식 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행사에 대한 축사, 인사말, 뭐 연말에 아니면 뭐 가족의 행사날 뭐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인사말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편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공무원 축사 작성 도우미를 어디서 찾는다? GPT 탐사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서 선생님들이 공무원 축사 뜨죠? 축사 작성 도우미 여기 뜹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 작성자 저기 제 사진관 뜨죠? 제가 만든 거예요. 이제 만든 건데 이 만들 때 이 데이터를 그 우리 정부 대통령실에서 쓰는 데이터 기사를 그 축사 그 대통령들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장관들이 쓰는 기사 인사글을 가지고 와서 참고로 넣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요 착성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사이드바에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사이드바에 있는 상태에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 뭐 블로그 쓰는 거, SEO 마법사,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뭐 사업 아이디어, 그 다음에 비디오 AI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음악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축사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서 졸업식 축사, 근데 퇴임식, 어린이날 기념사 써도 기념사도 예시로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딱 써주는 거죠. 그럼 2010 가족센터의 세계문화축제에 개막식 인사말 작성해줘라고 써주면 그 다음에 날짜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같이 해주면 어때요? 얘가 써주겠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단축, 그다음 요 문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낭독을 하실 우리 센터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요거를 다시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초안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진짜 원하는 글 문구대로 써야 되는 것들을 찾아서 작성을 하시면 된다. 예. 어때요? 좀 도움이 되시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제가 그냥 기존에 이제 채팅창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주로 하셨는데 이거를 좀 벗어나서 좀 더 심도 있게 선생님 업무에 좀 도움이 되라고 해서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라 해서 약간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써보니까 잘 써주더라고요. 잘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퇴임사 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만든 건 삼행시 챗봇도 있어요. 삼행시를 만들어 달라고 얘를 이름을 넣어주면 얘가 삼행시 챗봇인데 삼행시를 만들어줘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가족센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가족의 행복을 위해 족족 챙겨주는 따뜻한 공간, 센스 있게 돌보고 함께 나누는 터전 같은 우리들의 쉼터, 가족센터에 나오죠. 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삼행시, 챗봇. 예,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삼행시 챗봇을 검색을 해서 그 어떤 게임이나 어떤 그런 이벤트 행사에 쓰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 지피터스에서 탐색해서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게 되게 많아요. 은근히 이게 아직은 무료로 그냥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이걸 원래는 오픈 AI에서는 이거를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 이 사람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일반인들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챗 GPT를 만들어서 챗봇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죠. 이 장을.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쓰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상인데 영상 비디오 AI예요. 비디오 AI. 그럼 비디오 AI로 제가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쇼츠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 쭉 해서 해놓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쭉 연습을 했는데 요 유튜브 링크를 분석을 해서 이 스타일 이걸 그대로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얘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링크 유튜브 영상이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기승전결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쇼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이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얘가 그럼 이 스타일대로 아이디어를 얘가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 원을 해서 핵심 요약 클립해서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로. 그럼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명언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두 번째가 더 낫다. 그럼 두 번째로 해서 했더니 명언 스타일대로 얘가 인트로 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메인 내용으로 이런 글을 써준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얘가 그냥 이 명언 스타일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명언 클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인트로, 메인, 클로징.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럼 영상을 요게 마음에 들면 영상 진행할까요? 물어봐요. 또 영상 진행할까요? 그래 만들라고. 그랬더니 영상을 얘가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 클릭을 하면 만들어준 이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고 이 사이트에서 마음에 들면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사이트에서. 자, 제가 쇼츠 영상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얘가 한번 보세요. 이제 들어갈 때마다 로딩을 합니다. 얘가 로딩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인터넷 속도에 요거는 많이 좌우를 해요. 인터넷 속도에 많이 좌우를 해서 이제 좀 올라오네. 자, 볼게요. 자, 요겁니다. 요거 해서 만들어 준 건데 어떤 작은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도전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인생을 바꾸는 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용기.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큰 결과가 찾아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한 가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어때요?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달라고 얘기만 했는데 얘는 지금 영상을 이렇게 쇼츠 영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들도 비디오 AI라는 챗봇을 찾아서 이제 이 가족센터 2010 가족센터가 이번 행사에 세계 문화 축제를 했어. 끝났어. 그럼 그 내용을 얘한테 넣어서 아니면 그 기사를 넣어서 쇼츠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니면 쇼츠는 너무 짧다. 롱폼을 만들어 달라. 롱폼을 만들어 달라 하면 롱폼도 만들어요. 그래서 무료는 아까 보시면 아까 워터마크가 나왔잖아요. 워터마크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워터마크가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끼리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행사할 때마다 여기다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은 까딱 했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쉽게 뚝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엄청 짧아요. 이게 길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쇼츠 영상을 내가 만들고 여기에 이 텍스트에 맞는 배경 영상 자료를 찾아야 되고 글도 찾아야 되고 AI 음성도 더빙을 떠야 되고 뭐 더빙 뜨려면 클로버 더빙해서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영상을 AI 음성까지 넣어주고 배경음악도 넣어주고 이걸 다 하나의 여기 챗GPT의 챗봇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비디오 AI. 그러면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비디오 AI를 쳐서 쇼츠를 만들든 롱폼을 만들든 만약에 나는 유튜버로 좀 활동하고 싶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나는 이제 취미로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일단은 AI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AI로 해도 옮겨서 작업을 해주면 쇼츠는 아무리 못 봐도 몇백 명씩 봅니다. 잘 나가면 몇천 명이 보고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셔도 뭐 된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서 뭐 진짜 돈을 몇백씩 뭐 한 달에 뭐 몇천씩 벌어가는 인플루언서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보니 와, 내가 진짜 놀랐어요. 그 AI로 영상을 다 만드는데 그 AI 쇼츠 30초에서 40초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한 3시간 동안 소요를 한대요. 3시간 걸린대요. 그게 걸리는 시간이 이미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영상을 해서 스크립트 만들고 그 다음에 음악 넣어주고 효과음 넣어주고 그걸 다 하나로 다시 조합을 해서 로딩까지 하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근데 그렇게 3시간 4시간 하루에 그렇게 일해서 한 달에 500씩 가져가면 할만하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원천적으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쪽 일을 해보셨던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이 이 사람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감각이 있어요. 어쨌든 놀라워요. AI로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DC 코믹스 형식으로 만화 스타일로 그러니까 뭐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이나 이런 스타일의 만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 그림 스타일대로 그려줘요. 그 다음에 마블 스타일대로 그려달라면 마블 스타일대로 스파이더맨이든 아이언맨이든 그거를 또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유튜브 채널 하시는 그분은 아이언맨과 슈퍼맨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까? 이런 대립구도의 쇼츠 영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요. 관심을.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한 밑에 내려가 보면 이번에도 핵심 요약을 해서 만들었는데 하이라이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는 제가 이제 이 문구를 넣었어요. 이런 문구를 넣어서 롱폼을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한 15분에서 10분 걸린대요. 이 정도까지는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대본을 얘가 만들어요. 롱폼을 줬더니 대본을 만들어요. 인트로와 스토리 전개, 그 다음에 음악도 어떻게 넣겠다. 그리고 뭐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클로징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롱폼을 만들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라고 못해놨죠? 근데 얘가 이해해요. 얘는 AI는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롱폼도 얘가 만들어 주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더라?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지금 영상이 생각외로 지금 이상하게 나와서 외국어로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게 외국어로 나왔고 여기 밑에 게 아니라 저 위에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얘가 쓰면 요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이게 선생님들이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걸릴까요? 이거는 장담 못하죠. 이게 뭐 영상 편집을 배우시는 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뭐 엄청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이렇게 해놓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도약만을 꿈꾸지만 사실 중요한 건 작은 발걸음의 반복입니다. 여기 텍스트에 매일 맞게끔 조금씩 이미지가 앞으로 나오죠. 나아가는 그 행동이 결국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 그게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딱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 그 첫 텍스트에 걸음을 맞게끔 내딛어보세요. 영상을 다 만들어줘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영상이니까 내가 이거를 텍스트에 맞게끔 이미지나 자료를 찾는 게 이게 그 예전에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챗GPT의 GPT 탐색에서 비디오 AI라는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아마 영상도 간단한 우리 행사 영상도 이렇게 다 넣어서 만들어 보면 아마 진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우리 이천시 가족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좋았나요? 이 내용이? 이거는 아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AI 챗 GPT에서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제 스마트폰에서 선생님들이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빠르게 영상 편집, 쇼폼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 세로 영상이든 가로 영상이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앱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세로로 찍은 사진은 세로로 다 불러오고 가로로 찍은 사진은 가로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어놨으면 그 영상도 얘가 효과를 줘요. 그 대신 하나밖에 못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비트싱크예요. 비트싱크. 이건 아이폰도 다 돼요. 비트싱크인데 비트싱크는 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에서 설치가 되고 사진 선택은 총 30장까지 가능하고요. 영상은 1개밖에 안 돼요. 그 대신 효과를 줄 수 있는 영상 스타일이 49개가 됩니다. 내가 스타일을 같은 사진을 올렸지만 이걸 바꿔줘요. 다 바꿔줍니다. 49개까지 내가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은 사진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기능이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있는데 비트싱크는 쇼폼이나 롱폼 가로 영상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 음악도 얘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효과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할 건데 자, 선생님들 플레이스토어에서 한번 요걸 빠르게 한번 만드신 분들한테 톡방에 올리시는 한번 설치하고 영상 만들어서 톡방에 올라오시는 제일 첫 번째 분, 그 다음에 5번째 분, 그 다음에 7번째 분, 3분한테 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그 다음에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자, 여기를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서 여기다가 한글로 비트싱크로 쳐도 돼요. 비트싱크 요거 치면 요런 모양, 주황색 바탕에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 비트싱크 요거를 설치해 주세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세로 사진을 얘가 이제 설치듯이 나오네요. 소리가 나오니까. 예. 이게 메인 이제 타이틀 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거에. 자, 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열기 하시면 요거는 광고예요. 광고. 무료라 광고가 뜹니다. 자, 요게 이제 메인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 요게 메인 화면. 요게 메인 화면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건 동영상. 요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미지를 불러와도 되는데 먼저 동영상을 먼저 한번 해봐요. 동영상 하나만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럼 동영상 누르면 내가 찍은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을 내가 편집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찍은 영상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 10초 이상 되는 영상을 불러와야 돼요. 10초 이상 되는 영상.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장윤정 이 축제, 여주 도예 축제 찍었던 영상인데 요거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찍은 영상이에요. 이렇게 찍은 영상, 단순하게 찍은 영상인데 요걸 다음 누르면
이렇게 그냥 영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배경음악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이거를 선생님 옆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하나씩 옆으로 밀어버리면, 하나씩 밀면 효과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효과가 바뀝니다. 또 하나, 요거 누르면 요 밑에 있는 게 총 그래서 49가지예요. 49가지. 그래서 선생님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다 써보시면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이게 이제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영상을 찍었는데 이렇게 효과를 주면서 완전 새로운 영상으로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쭉 옆으로 가보면 맨 마지막 게 이제 할로윈이 있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 옆에 건스타 여기 보면 여기 웨스턴 스타일의 건파이터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요 메이비낫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호러 스타일도 있어요. 호러 스타일도. 그 호러로 가게 되면 음악도 좀 다르죠. 네, 음악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폰라이트 이런 효과가 주죠. 이미지의 효과를 딱 줍니다. 영상에. 자, 이렇게. 그래서 요 효과를 줄 때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요. 시간이 요 효과마다, 이 스타일의 효과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인파이트 요런 거. 그 다음에 보텀.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거 같은 경우 사진을 쓰게 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영상이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그 영상 부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영상 부분을. 그 부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상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어느 하나 만드신 거를 한번, 영상으로 하신 거를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음표가 있죠. 음표를 누르게, 음표하고 키네마스터가 있는데, K가 키네마스터인데 키네마스터 앱으로 가서 편집이 가능해요. 근데 그건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음표가 있는 거, 음표를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비트싱크 안에 들어있는 음악을 내가 다른 음악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내 폰에 있는 걸 바꿀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이제는 여기서 바꿔서 선생님 내 폰에 있는 거는 갤럭시 갤러리로 가서 바꾸셔도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음악을 현재 얘가 지정된 음악을 줬는데 이 음악을 나는 다른 음악으로 바꾸고 싶다. 이 효과에 다른 음악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셔도 돼요. 여기 별 같은 경우도 되게 이쁩니다. 이 별도. 사진을 이렇게 나오게 하면서 나오는 이 스타일. 그 다음에 스페셜 데이. 레이싱 달리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선생님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저장을 누르게 되면 갤러리에 비트싱크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앨범이 생성 폴더가 되고,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거기에. 자, 저장 누르면 여기 비디오 품질이 이제 낮음, 중간, 높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용량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을 많이 놓고 쓰는데, 좀 더 고화질을 하고 싶다 그러면 높으시면 돼요. 그럼 용량이 2배로 올라가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얘가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고, 여기서 바로 공유 누르면 공유창이 떠서 공유를 하셔도 돼요. 공유 눌러서 채팅창을 눌러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눌러서 자, 여기도 하고 올리면 되죠. 자, 이렇게 올려도 되고요. 이게 영상으로 현재 만드신 거, 가로로 찍으신 거, 세로로 찍으신 거 이렇게 올리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네, 영상 만드는 게 어때요? 쉽죠?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렇게 이게 메인 화면이고, 자, 영상으로 현재 올렸을 때는 가로로 찍었으면 이제 가로로 얘가 제작이 돼요. 가로로. 근데 이미지는 아까 30장까지 가능한다 그랬죠? 30장. 이미지. 그런 이미지도 선생님이 올리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세로 거의 소폼이기 때문에 얘가 가로 사진을 올리게 되면 이게 늘어나요. 조금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고 선생님 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찍으신 사진들이 세로 사진이 있다면 세로로 이렇게 찍어서 올리시면 이걸 해서 만약 어떤 행사를 찍었다 그러면 행사 사진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로로 찍은 사진들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현재 제가 번호가 나오고요. 이 번호 순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진은 이 번호 순서대로. 그래서 현재 14장 정도 제가 14장 사진만 해서 15장을 한번 올려볼게요. 15장. 그러면 15장에서 다음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약간 늘어나는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요 사진은 가로 사진과 세로 사진 좀 더 구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게 약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 사진으로 했으면 또 괜찮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던 영상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다? 우리 갤러리에 비트싱크에 들어가 있다. 그 비트싱크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만든 걸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이거 보면 여기 이제 에버랜드의 핸들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거를 이렇게 제작도 가능한 거예요. 영상으로 찍은 거를. 그러면 훨씬 더 독특한 영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 이건 이미지가 사각이다 보니까 이제 사각형으로 얘가 제작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여기서 비트싱크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즈 여기 음원이 있었는데 이제 사진에서는 여기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사각형이다, 가로다, 아니면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할 때는 영상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이즈를 선생님들이 폼 세로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할 거냐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할 거냐 이 세 가지 폼으로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면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대로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음으로 해서 아니면 중간으로 해서 확인 누르고 저장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홈에 갖다 놓고 나가서 갤러리로 가보면 갤러리에 지금 만든 게 여기 저장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저장된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쉽게 제작을 할 수 있고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쇼폼, 릴스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찍은 영상을 가지고 또 다른 효과의 영상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이 가능한 무료 앱입니다. 바로 비트싱크라는 무료 앱입니다. 아마 이거는 잘 활용하시면 사진도 사진이지만 영상을 찍은 거를 효과를 주면서 영상 편집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든 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 찍은 거를 영상을 찍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각각 출력을 해서 요거 출력한 거를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갤러리에서 이어 붙여서 그냥 다시 출력을 하게 되면 다시 긴 영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짧게 만든 거를 하나로 합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해놓으시면 롱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더 길게. 그래서 갤러리에서 선생님들이 영상을 선택을 해서 여기 만들기 눌러가지고 영화를 만들 거라면 이렇게 이어서 영상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붙여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어주면 총 1분 45초짜리 영상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네? 어떻게 롱으로 붙이는지. 지금 이거는 선생님 여기서 이 갤러리에서 여기 이제 앨범 폴더로 오셨잖아요. 앨범 폴더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버튼에 점 3개 누르면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 누르면 여기 GIF 콜라주 영화 요 만드는 게 뜨시는 분은 가능해요. 여기 안 뜨시는 분들은 제작이 안 됩니다. 갤럭시 폰은. 그러면 GIF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영화를 만들 거니까 내가 지금 만든 영화를 이렇게 푸바오 것만 내가 모아서 3개 연결해서 해놓으면 자동으로 얘가 이어붙인 상태로 이렇게 오는 거죠. 3개 영상이 이렇게 이어붙어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 둘,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3개.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 46초짜리 영상이 이어붙어진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기능이 많아요. 여기서도 지금 요거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플레이 누르게 되면 46초짜리 영상이 하나 이어서 붙어진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만약에 영상을 다 찍으신 거를 이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찍으신 걸 가지고 이어서 붙이면 비트싱크에 다 만들었어요. 영상을 가로든 세로든 다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를 거기 영상의 시간이 짧으니까 딱 이어 붙이는 거죠. 여기서. 아니면 여기 이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영상을 하나로 만들어도 된다. 그런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셔도. 근데 빅스싱크에서 아까 영상 만들 때 텍스트는 못 넣어요? 예, 그건 못 넣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갤럭시 여기서 하시면 여기서 넣을 수 있죠. 여기서는 넣을 수 있죠. 편집 프로그램 다른 이 갤러리에 있는 이 영화 만들기에서는 여기서 내가 뭐 아이콘이든 어떤 이모티콘이든 글씨든 그 다음에 원래 음악을 다 지우고 내가 다른 음악으로 바꿔도 돼요. 그거는 여기 갤러리에서 이게 영상 편집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트싱크가 아주 쉽게, 만약 여행을 갔다 오시다가 사진 다 찍었어, 영상도 다 찍었어, 오시는 버스 안에서, 오시는 자동차 안에서, 아니면 잠깐 들렸던 휴게소에서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나 이런 영상 만들었으니까 가족들한테 공유를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여행을 우리가 이제 가족센터에서 뭐 1박 2일 워크숍을 갔어요. 갔다 오시면 거기서 사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었어. 근데 그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오실 때 그 오시는 동안에 버스 안에서 쭉 선택해서 만들어 놓으면 비트싱크로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갤러리에서 영상 편집을 다시 이어붙이기만 하면 하나의 영상이 우리 행사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빠르게 영상 편집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지금 더 하는 거는 시간이 지금 10분 안에 하기가 힘들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는 여기 아까 그거 하기로 했죠. 톡방 책 주기로 했죠. 제일 처음에 올리신 박승수님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오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가져가고 싶은 책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 3가지 있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뭐로 할까요? 스마트폰 활용, 컴맹, 그 다음에 SNS. 컴맹,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올리신 분이 없네? 4분까지밖에 안 올렸어. 영상을. 왜 안 올렸어요? 지금 올리시면 체크 하나 가져가세요. 지금 하나 올리시면 돼요. 한 분. 두 번째? 두 번째 누구죠? 예. 이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물 받을 때는. 어느 거? 스마트폰 활용. 예. 이건 있고, 예. 이것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됐고요. 자, 3번째. 자, 다 드릴게요. 어느 거? 네. 자, 스마트폰 활용 이게 여기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있어요. AI만 빠졌지. 자, 이렇게 하시고 뭐 다 오셨으니까 이게 올리신 분 윤이 누구예요? 저예요.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홍이 올리시고, 예.
그 다음에 홍 2분 올리셨구나.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 글쓰기 어시스트를 내 스마트폰에 있으신 분들은 쓰셔도 되지만 없으면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이런 형태로 써달라고 하시면 다 써줘요. 다 써줍니다. 거기서 이렇게 쓰시면 그거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가족센터 우리 이제 회원들이 다문화 가정 회원들이 왔는데 어떤 행사가 끝나고 이제 어떤 댓글이 창에 올라왔어. 근데 거기에 대한 답글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게 쓰는 것보단 여기 AI를 통해서 선생님이 글을 써주시면 훨씬 더 정감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하시는 데 있어서 나와의 채팅으로 태그를 활용해서 메모 정리하시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이거는 릴리스 AI 제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이건 업무에 아마 지금 회의록이라든지 그 녹음 파일이라든지 PDF 파일, 그 다음에 참고해야 할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가져다가 쓰시면 아주 빠르게 요약을 하시면서 공부도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더 보면 이제 이 지피터스 영상 제작하는 거 놀라웠죠? 영상. 예.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만 잘 짜내면 근데 여기는 아이디어도 어떤 아이디어 제공해달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 번째 아이디어가 되게 좋네? 그 아이디어로 세 번째 아이디어로 쇼폼 만들어줘 하면 얘가 또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센터에서 했던 뉴스 기사를 내고 싶은데 자세히 좀 작성을 원하시면 여기 뉴스 기사 작성 AI를 활용해서 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사말, 특산말, 그 다음에 송년식 때 쓸 어떤 그런 글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AI를 통해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나온 글을 가지고 첨부해서 쓰시면 아주 업무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였어요. 그죠? 빠르게 영상 만드는 거, 비트싱크였고, 이 비트싱크로 선생님들이 영상을 쉽게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수업을 원래는 이제 4시간짜리를 3시간으로 줄였고 3시간을 지금 2시간으로 줄여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는 여기 글그램, 제가 이제 사진의 글쓰기에서 글그램으로 카드뉴스 만드는 것까지 하려고 했던 건데, 카드뉴스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요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여기 실습하는 것도 그렇고 요게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사진의 글쓰기에서 카드뉴스 만드는 게 글그램이라는 앱이 있어요. 글그램. 요걸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요런 카드뉴스 앱도 한번 다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긴 했지만 고급 과정에서는 선생님들이 좀 더 AI를 더 활용하고, 요즘에는 요런 AI들이 생성형 AI를 해서 챗봇만 있는 AI, 그 다음에 이미지만 만들어주는 AI, 그 다음에 영상만 만들어주는 AI, 그 다음에 음악만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지금은 요즘에는 올인원 사이트, AI 사이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귀찮아. 한 곳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되다 보니까 그 올인원 AI 사이트들이 지금 하나둘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런 올인원이다 보니까 월 사용료가 좀 비싸요. 이런 것들은. 예, 그런 게 좀 이제 단점으로 다가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이트들도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도 좀 내려갈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경쟁을 하다 보면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사이트들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오늘 이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들이 톡방에다가 간단하게 그냥 강의 후기 작성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시간 회식이라고 하셨는데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